안녕하세요. 6월 2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상황을 주시한 가운데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소화하며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로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보도록 하면, 일단 이란 이스라엘 긴장감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갈등이 다시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선 이게 더 나아가면 미국한테도 안 좋잖아요. 빨리 끝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란 미국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듯 이번엔 내비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완성을 시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악재는 완화가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것 때문에 떨어졌던 것들이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될 수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반기 통화 정책 보고에 나선 가운데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냐? 어제와 같습니다. 이 관세나 이란, 이스라엘 이런 게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기 매우 적절한 위치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7월 인하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 열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래도 과거보다는 매파적인 부분보다 비둘기파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요게 지금 시장의 나름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7월에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떻습니까? 9월 달 금리 인하, 요게 다음 FOMC거든요. 확률 보면은 지금 9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한 번 더 한다라고 하면 올해 2회 금리 인하는 바뀌지 않겠죠. 요것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되게 좋은 흐름이다. 선반영 되면은 또 한 번 증시 올라가겠다. 이렇게 보기 괜찮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내년에 3% 아래까지 금리 인하하면 최소 4번은 더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뭐 급하게 생각하면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나쁠 거 전혀 없는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판단을 해두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64.92달러로 플러스 0.85%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보면 좋을 만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HBM, 이 장사가 엄청 잘 됩니다. 하이닉스, 마이크론 둘 모두 지금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죠. 삼성은 좀 많이 늦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따라 붙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수가 계속되는 한 반도체 쪽은 당분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소부장까지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첨단 반도체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발이 있나, 아니면 컴퓨터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뭐 모바일 기판부터 해서 보다 더 고도화가 되는 이런 게 현재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또 이제 부품이 고도화되면은 단가가 비싸지잖아요. 실적 높아지는 이들의 상황 한번 노려보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의 소비량은 급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보다 많이 발전을 시작한다 얘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 있다면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 쪽으로 얘기가 되게 많죠. 근데 이 방산 쪽에서도 결코 손을 놔선 안 되는 분야가 어디냐면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 쪽도 그랬고요. 지금 이란 이스라엘도 그렇고, 드론이 이제는 이 전쟁의 핵심 무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여기에 너무 뒤처져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우리 거 국산화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랑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무조건 이건 해야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늦게나마 가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가 한번 올라가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과거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으니 한번 보면 좋겠다. 관심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이나 이런 데서 순환매가 돌면 여기도 한번은 꿈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상황이 조용하지만 엄청나게 좋습니다. 벌써 올해만 기술 수출 11.5조 얘기 나왔다라고 해요. 사상 최고 기록 달성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것도 예전에 한미약품이 하나 뜨면서 나머지 낙수 효과를 줬던 것처럼 이 바이오도 비슷한 상황이 오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KBT, LG생건, 아모레가 조금 주춤한 가운데 다양한 화장품 업체들이 쭉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왕좌는 어느 정도 지켜지겠죠. 하지만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이쪽 시장에 활력이 뛰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종목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쪽 섹터 자체에 프리미엄을 줘가면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매력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게임 좀 많이 위에가 닫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긴 하지만 몇몇은 특출난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이 요즘 엄청나게 힘든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7월 안에 이 건설 쪽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건설 원전 때문에 올라간 거 말고 나머지는 좀 힘든 상황인데 그들 요 후속 뉴스에 따라서 한번 반응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당연히 건물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안에 인테리어도 많이 살아나게 될 거잖아요. 한샘 같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다시 한번 접근해 보는 거 요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지금 우리가 노려보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를 쭉 한번 다뤄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수하게 저 이거 공부 개념, 포스팅 개념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식으로 한번 보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셔가지고 이런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 네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어제 볼린저 상단 이탈하자마자 약간 쉬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냥 하루 만에 폭락이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현재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두 종목 왜 올라가기 시작했죠? 정권이 바뀌고 이 실무지인에 정치인을 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두다 보니까 시장이 기대감을 가진 겁니다. LG 2명, 카카오 2명, 다시 네이버 2명, 장관, 수석 임명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진짜로 필요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게 보여지게 되다 보니 수급 들어오고 기대감 펌핑되고 이게 연결된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중간 쉬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오늘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요거 생각해 봅시다. 나쁜 거 있습니까? 나오는 뉴스 여전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지금 국회 추경 예산 더 확보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거 만약에 잘 되면 그 이후엔 어떻게 될까요? 총알이 장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책이든 뭐든 하려고 했던 것들 하나씩 계속해서 무언가가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AI 쪽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밀고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현재 정부의 스탠스이기 때문에 네카오 입장에서는 여기서 나쁠 거 단 하나도 없네.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이 이후에는 추경 예산 언제 통과가 되는지 요거랑 그리고 정책이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진행이 되는지 요것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각각의 장점을 바탕으로 또 시장을 유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죠. 일단 네이버는 어떤 게 유혹감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냐. 일단 AI를 사업에 녹여내서 1분기부터 광고 실적 올라간 건 우리가 구체적인 숫자로 봤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축인 쇼핑 있죠. 요거에 대한 실적이요. 정확하게 2분기에 발표가 됩니다. 수수료 요율을 바꿨기 때문에 굳이 무언가를 안 해도 요것 때문에 돈 벌 거예요. 근데 AI가 더해진다? 생각보다 실적이 더 좋아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에 맞는 프리미엄에 따라서 재평가 순간이 오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카카오는 뭘 봐야 되느냐? 지금 만들고 있었던 AI 베타 테스터하고 있잖아요. 정식 서비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네이버가 그랬던 것처럼 기존 사업에 이걸 연결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딱 네이버만 따라가더라도 광고부터 해서 실적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성장은 이제부터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확보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훨씬 미래에 대한 밸류를 꾸준하게 끌고 오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럴 때쯤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금리나 호재가 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다? 지금 중동발 불안이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유가가 안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7월 4일부터였나요? 트럼프 정권의 이 관세 협상이 있잖아요. 결과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야 이거 인플레 안정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파월 의장이 여기에서 얘기했죠.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겠다. 그러면 9월은 사실상 확정, 지금 90% 가까이 올라온 상황인데 7월까지 기대감 커지게 되면은 요거 이제 선반영되기 시작할 거고 증시는 또 여기에 맞춰서 반응하는 모습 보여주겠죠. 해서 요거 때문에 미국 증시 엔비디아 역대 신고가 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은 이거 한국에까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기가 되게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 금리 인하하고 한국도 돈 풀고 있고 유럽 돈 이미 풀었고 금리 인하했고 그럼 미국까지 한다? 전 세계 유동성 장세가 된다? 네카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요것들 때문에 더욱더 많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만 두 번이고요. 내년 기준으로 보면 3%까지만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네 번은 더 할 겁니다. 중간에 만약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물가가 빠르게 잡히게 되면은 25bp씩 금리 인하가 아니라 50bp 하는 순간 요게 오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과거 2019년 사례를 봤을 때 계단식으로 가겠죠. 그랬을 때 네이버는 쪼개기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 보면 저는 전고점 여기도 한번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카카오는 그건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자리 이상으로 한 번 더 시도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는 이렇게 각각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를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냐 말씀드리면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외국인이 주구장창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야 돌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더욱더 많이 담아가고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수를 더해주게 된다면 거기가 바닥이다. 근데 11선 아직 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를 1차 지지층으로서 우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뒤져주면 또 과거에 이랬던 것처럼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탈 전까지 보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과정을 마지노선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라는 걸 생각을 하면 21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1선 이 아래쪽에서 볼린저 하단을 찍고 중앙선 돌파했을 때 이렇게 상승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 만큼 상승을 하다가 여기 상단을 이탈하고 중심선까지 이탈하면 하단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건 여기서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곤 했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여기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이탈하면 이때는 진짜로 안 된다. 하지만 거기까지 안 간다면 수급만 좋으면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기 전까지는 올라타 있는 거 저는 그것도 나름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다. 수급이랑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카카오가 당장은 네이버보다 좋을 수도 있는 건 수급이 좋네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을 빠르게 한다면은 여기서 외국인 기관만 빠르게 들어와주게 되었을 때 얘가 속도는 당장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럼 지금 뭔가 바탕으로 글로쓰며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면은 일단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조정 구간이 온 거다. 하지만 호재는 살아있고 금리 인하라는 그리고 미국의 감세안이라는 요거는 계속 올 거다. 크게. 그랬을 때 이제 수급 개인이 털리는 외국인 기관 사는 요 모습 보여지게 되면 편하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11선을 보되 마지노선 21선 지지라인 보시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수급 좋다라고 했을 때 여기 11선만 타고 가더라도 계속 우상향 이런 거 그려갈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볼린저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은 또 한 번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급등 요거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 쭉 한번 다뤄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웃으면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